여러분, 인생을 뒤흔드는 깨달음은 언제나 뜻밖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나는 평생을 건설 현장과 회의실,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땀보다 무섭고 폭풍보다 강한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흐름. 바로 돈의 강물, 그 흐름이었습니다. 누구나 돈이 많으면 들어오고 적으면 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 그날 사막 한가운데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움직이고 감정에 흔들리며 태도에 반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속에 있는 작은 조각들이 과연 당신의 인생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970년대 중반, 나는 중동 건설 프로젝트의 본부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공기는 뜨겁고 메마른 냄새를 풍겼고 바람에 실린 모래가 자동차 창문을 쉼없이 때렸습니다. 사막의 고요 속에서 나는 한 젊은 한국 엔지니어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서울 본사에서 촌망받는 인재라 불리던 친구였습니다. 말도 잘했고 머리도 좋았고 계산도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하지만 첫눈에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고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오후, 그는 무언가를 찾는다며 가방을 뒤집어 엎었고 그 순간 지갑에서 구겨진 종이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수증, 만료된 카드, 정체 모를 조각들. 그의 지갑은 작은 쓰레기통 같았고 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갑은 그 사람의 삶을 압축한 공간이라는 것을. 정돈된 사람은 지갑부터 깔끔했고 방향을 잃은 사람은 지갑조차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일이 자주 꼬이지 않나? 그는 놀란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보고서 제출이 자꾸 늦어지고 이상하게 되는 일이 막힙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운이 없는 게 아니라 흐름이 막혀 있어서 그래. 지갑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이미 삶의 리듬이 어긋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막의 어둠 속에서 혼자 깊이 생각했습니다. 돈은 머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지갑을 통해 흐르는 것이다. 지갑이 흐트러지면 인생도 흐트러진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찔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지갑도 어딘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혼란이 당신의 인생을 뒤에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지갑은 지금 내 삶의 어디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춰 봅시다. 패턴 인터럽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내가 한 가지 짧은 실험을 제안합니다. 방금 전 당신이 마지막으로 결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지갑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까? 정리된 카드입니까? 아니면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종이 조각들입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금전 흐름은 이미 상당 부분 설명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을 선택합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는 결국 계약 문서에서 숫자를 잘못 읽어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갑만 봐도 언젠가 할 실수를 알 수 있어. 그는 그 순간 멈춰서 내 말을 들었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지갑은 미래의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에는 습관,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다가올 성공과 실패의 징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지갑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갑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사람의 지갑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그 사람의 삶도 이미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갑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돈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현장에서 깨달은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은 그 문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위험한 물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갑 속에 아주 조용히 숨어 있지만 삶의 흐름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존재.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절대 그 물건을 지갑 속에 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첫 번째 근문 파괴물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구겨진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카드도 아닙니다. 바로 구겨진 영수증. 이미 끝났지만 버리지 못한 과거의 조각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나중에 정리하려고 넣어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며 깨달았습니다. 별것 아니라는 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인생을 뒤흔드는 건 거대한 위기가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그 작은 습관의 가장 뚜렷한 흔적입니다. 1970년대 후반, 나는 지방의 한 공장을 점검하기 위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공장은 기계 소리로 벽이 흔들릴 정도였고 금속 냄새가 공기 속에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보고를 담당한 한 직원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책상과 지갑을 보는 순간 나는 그가 곧 무너질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지갑 속에는 수개월 동안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이 두툼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폐처럼 보관해둔 종이 조각들은 사실 그의 통제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지갑 속 영수증 왜 아직 가지고 있나?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보려고. 그 순간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미래를 담지 못하네. 지갑은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 돈이 드나드는 문이야. 내 말을 들은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나는 그의 보고가 계속 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개인 재정도 늘 마이너스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영수증을 쌓아둔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미뤄둔 고민, 통제하지 못한 지출,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마음을 그대로 들고 다닌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지갑 속 영수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종이는 당신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디에서 흔들렸는지, 어떤 순간에 불필요한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나중에 하자고 미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영수증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당신의 판단력을 잡아끌어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수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멈춰버린 흐름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짧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갑을 열어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지갑 속에는 최근에 영수증이 몇 장 들어 있습니까? 3장입니까? 5장입니까? 아니면 몇 달 전, 심지어 몇 년 전의 영수증까지?
지갑 속 작은 혼란은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혼란은 결국 돈을 밀어냅니다. 나는 해외에서도 똑같은 진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한 공장에서 거대한 건설 계약을 논의하던 날이었습니다. 미팅 테이블은 차갑고 묵직했으며 에어컨이 덜덜거리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협상 책임자였던 미국 측 담당자는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기 위해 지갑을 열었고 그 순간 나는 그의 성향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의 지갑은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카드 몇 장, 현금 몇 장, 그리고 절대 필요하지 않은 종이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는 협상에서도 단호했고 실수 없이 명확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지갑 상태가 그의 결정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지갑 속 영수증이 가득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소한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큰 흐름을 놓쳤고, 둘째, 필요 없는 지출을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핑계로 미뤘으며, 셋째, 과거의 후회를 그대로 지니고 다니며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 속 영수증은 과거에 머무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고,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붙잡지 못합니다. 돈은 정돈된 곳을 좋아하고 명확한 방향을 가진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지갑 속 종이는 습관의 기록이자 마음의 상태다. 과거의 조각을 품고 다니는 사람은 미래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지갑 속 영수증은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가? 아니면 과거로 끌어당기는가? 당신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나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수증보다 더 은밀하고 더 집요하게 흐름을 잡아먹는 금문 파괴물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뒤흔들고 새로운 기회를 조용히 삼켜버리는 존재. 여러분, 다음은 깨진 카드와 오래된 명함, 이미 끝난 인연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배신이나 큰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지갑 속에 넣어둔 작은 흔적들, 끝난 관계, 만료된 카드,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조각들이 조용히 흐름을 뒤틀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깨진 카드 한 장,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명함 한 장, 이것들이야말로 인생의 방향을 어지럽히는 가장 은밀한 방해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시 몰라서 넣어뒀습니다. 여러분,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서 넣어둔 것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1980년대 중반, 나는 일본의 한 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차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묵직한 나무 냄새가 배어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낮게 울리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일본 측 책임자는 지갑을 꺼내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태도를 단번에 읽었습니다. 지갑은 단정했고 명함은 한 묶음만 정리되어 있었으며 필요 없는 종이나 깨진 카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지갑은 선택과 집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협상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놓치지 않았고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판단은 지갑처럼 깔끔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1990년대 초 국내 한 사업장에서 새롭게 임명된 임원과 첫 미팅을 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똑똑하고 추진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갑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의 앞날은 험할 것이라는 것을.
지갑 속에는 깨진 카드, 이미 몇 년 전 만료된 멤버십, 연락이 끊긴 지인의 명함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닳아 모서리가 헤어진 카드, 이름마저 흐릿한 명함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관계, 해결되지 않은 감정, 끝난 인연을 끌어안는 습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 않나? 그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는 지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갑이 말해주고 있네. 끝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판단도 흐려지고 돈의 흐름도 어지러워지는 법입니다. 그는 실제로 협력업체와 오해가 이어졌고 추진하던 프로젝트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무너집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갑 속 오래된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깨진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는 행위는 의미 없는 걱정을 품고 사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은 명확한 사람, 정리된 사람, 관계를 단호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지갑 속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명함이 끼워져 있습니까? 이제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더 이상 쓰지도 않는 카드가 한 귀퉁이에서 낡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예 라고 답한다면 이미 당신의 흐름은 어딘가에서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품지 않아도 될 관계를 지니고 다니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는 사라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려야 필요한 것이 들어온다. 그는 사업을 확장할 때도 수십 개의 선택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미래가 열리는 방향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기준이 현대를 세계 무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를 행합니다. 지갑 속에 쓰지 않는 명함과 카드를 넣어두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 속 관계는 마음의 관계입니다. 지갑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관계만 남길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만난 한 기술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사람, 단호한 사람,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갑에는 단 하나의 명함 묶음만 있었고 관계도 최소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혼란 없이 풀어냈습니다. 지갑의 단순함이 그의 사고의 단순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반면 지갑 속 명함이 수십 장인 사람들은 늘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작은 말에 흔들리고 사소한 관계에 매이고 본질을 놓치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 관계의 흔적은 당신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다음 근문 파괴물로 이어집니다. 지갑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 중심을 흔들어버리는 더 근본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물건의 상태가 아니라 그 물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기준 자체가 낡아 있는 순간. 이제 여러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파괴물은 지갑 속의 물건이 아니라 지갑 그 자체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징조. 여러분, 다음은 낡은 지갑,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종종 거대한 사건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사소한 기준에서 무너지고 또 사소한 기준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 사소함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지갑, 그리고 그 지갑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지갑이 좀 낡았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평생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관찰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갑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이고 마음의 상태는 결국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 1960년대 후반, 나는 새로 수주한 항만 공사를 점검하기 위해 거대한 크레인과 철제 구조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바닷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파도가 철판 아래를 때리며 둔탁한 울림을 냈고 바람에는 소금기 섞인 거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현장의 베테랑 작업반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가득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계산을 위해 그가 지갑을 꺼내는 순간 나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지갑은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고 가죽은 오래된 헝겊처럼 갈라져 있었으며 실밥은 여기저기 터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물건 하나가 그의 삶 전체를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상 나는 그런 지갑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2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첫째, 돈을 모아도 새어나간다. 둘째, 스스로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한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의 능력에 비해 지갑이 너무 초라하네. 바꿀 생각은 해봤나?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쓸만합니다. 그러자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만하다는 말은 변화를 미루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변명일세. 자네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낡아 있는 거야. 그는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새 지갑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하게 지갑을 바꾸고 나서 일이 술술 풀립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지. 기준이 바뀌면 흐름도 바뀌는 법이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가족이 쉬지 못하듯 지갑이 해지면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지갑이 낡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이 해졌다. 내면의 에너지가 약해졌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한다는 신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물건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지갑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 번은 중동 사막의 프로젝트 본부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한 젊은 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늘 정확했고 실수가 없었고 예산을 통제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지갑은 마치 새 것처럼 단정했고 카드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현금도 차분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돈도 그 기준을 따른다. 반대로 지갑의 가죽이 찢어지고 모서리가 해지고 지폐마저 구겨져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 기준을 잃고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은 나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래되어 헤어졌습니까? 실밥이 터져 있습니까? 카드가 삐죽삐죽 튀어나옵니까? 혹은 지폐가 쓸쓸하게 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 기준,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확히 반영한 거울입니다. 나는 수많은 직원을 관찰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지갑이 해지면 기준도 해지고, 기준이 해지면 행동도 해지고, 행동이 해지면 결국 인생의 흐름도 해진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지갑 상태에 맞춰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지갑이 초라하면 마음도 초라해지고, 마음이 초라해지면 돈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갑을 바꾸는 것은 지갑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 낡은 지갑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갑이라는 작은 물건이 아니라 그 지갑 속에 쌓여가는 혼란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지갑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돈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무서운 징조. 그것이 다음 근문 파괴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음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릿속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파괴물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바로 지갑 속 아무렇게나 끼워 넣은 메모와 종이 조각들, 혼란이 삶을 잠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사건도 예상치 못한 재난도 아닙니다. 바로 머릿속의 혼란, 그리고 그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갑 속의 작은 종이 조각들입니다. 언제 적어 놓았는지도 모르는 일정표, 계산식, 전화번호, 급하게 쓴 메모들. 이것들이 하나둘 쌓여 지갑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판단력은 이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1880년대 초반 나는 서울 본사에서 임원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로 가득했고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의 예산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실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보고를 맡은 한 임원이 자료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구겨진 메모지 한 뭉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표, 계산식, 누군가의 전화번호, 자신도 기억 못하는 숫자들. 그는 허둥지둥 종이를 펼쳐가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의 머릿속도 저렇게 뒤엉켜 있겠구나.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회의에서 중요한 숫자를 잘못 읽었고 예산 조정안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계산해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머릿속이 지금 지갑 속 메모처럼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당연히 실수가 나오는 걸세. 그러자 그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들이 많다 보니 메모를 계속 넣다 보니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급한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리가 필요해. 지갑이 어지러우면 판단도 어지러워지는 법이야.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지갑 속에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일, 정리되지 않은 생각, 끝나지 않은 고민들이 구겨진 종이처럼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언젠가 정리하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뤄진 혼란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습니다. 한 가지 실화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한 기술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곳의 기술 책임자는 회의 내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명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내일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 한 장, 단 한 문장, 내일 처리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지갑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를 혼란 없이 풀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지갑 속 메모가 뒤엉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다. 둘째,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망설인다. 셋째, 사소한 일에 휘둘리며 큰 흐름을 놓친다. 여러분, 이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갑 속 혼란은 머릿속 혼란이고, 머릿속 혼란은 결국 인생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지갑 속 메모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은 지금 어떤 모양입니까? 구겨져 있습니까? 색이 바랬습니까? 내용조차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당신이 미루고 있는 선택, 정리하지 않은 감정,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상징합니다. 중동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일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많은 메모를 만들고 그걸 모두 지갑에 쑤셔 넣다 보니 정작 어떤 일이 중요한지 스스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혼란에 빠졌고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런 사람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갑 속 메모는 일을 도울 때도 있지만 너무 많아지는 순간 사람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 여러분, 돈은 단순한 흐름을 좋아합니다. 명확한 방향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 흐름을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함은 불안과 우유부단을 낳고 불안과 우유부단은 돈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으면 책상이 아니라 지갑부터 정리해라. 왜냐하면 지갑은 가장 작은 개인 공간이고 그 작은 공간을 정리할 수 있어야 인생이라는 큰 공간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 메모는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과거의 문제를 끌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갑 속 종이 조각들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무서운 파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징조. 당신의 인생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흔드는 존재. 여러분, 다음은 연체 고지서와 쓸모없는 포인트 카드들. 불안과 방향 상실의 그림자입니다. 러분, 지갑 속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조용하게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체 고지서 그리고 끝도 없이 쌓여있는 포인트 카드 더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둘을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돈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혜택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단 하나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확히 같은 신호를 보낸다. 하나는 불안의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방향 상실의 경고이다. 1980년대 말, 나는 은행과 대규모 차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과 해외를 오가던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회의 사이 잠시 들른 은행 창구에서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로 보이는 한 남성이 상담원 앞에 서 있었는데 당당한 태도와는 달리 지갑을 꺼내는 순간 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지갑 안에는 연체 고지서가 접힌 채 숨겨져 있었고 그가 그 종이를 건드릴 때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빚이 아니라 두려움에 잡혀 있구나. 여러분, 연체 고지서를 지갑에 넣어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못 갚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매일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도망치고 있다. 너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면 판단력은 무너지고 판단력이 무너지면 흐름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 대표는 결국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그가 고지서를 만질 때 떨리던 손처럼 협상의 결정적 순간마다 자신감이 꺾이고 논리가 약해졌습니다. 어떤 사업도 두려움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돈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는 연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청구서, 미뤄둔 납부, 보지 않고 덮어둔 종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외면한 문제를 지갑 속에 넣어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매일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연체 고지서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쓸모없는 포인트 카드들입니다. 커피숍, 문구점, 식당, 잡화점, 심지어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정체불명의 카드들까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젠가 혜택 받을지도 몰라서요.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작은 혜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큰 흐름을 놓친다. 1990년대 중반, 나는 미국의 한 쇼핑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점검하던 중 함께 일하던 미국 측 회계 책임자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위해 지갑을 꺼냈는데 그 지갑에는 카드 2장과 깔끔하게 정리된 현금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포인트 카드는 없습니까? 그는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영, 작은 혜택을 줬다 보면 큰 돈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보며 그 말이 반드시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포인트 카드를 10장, 20장씩 넣어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정작 인생의 본질적인 방향은 놓쳤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지갑 속 물건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다. 그리고 작은 것에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큰 흐름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은 집중된 사람을 좋아하고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에게만 머무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지갑에는 포인트 카드가 몇 장입니까? 그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사용한 카드는 몇 장입니까? 그 카드들이 당신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포인트 카드는 단순한 카드가 아닙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연체 고지서는 불안의 상징입니다. 포인트 카드 더미는 우선순위 붕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인생의 흐름을 잡아먹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지갑에는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지갑에는 불필요한 것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버려야 할 것을 알고 실패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자꾸 쌓아놓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돈은 불안한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불안입니까? 집착입니까? 아니면 명확함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사람들은 스스로 운을 막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파기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갑 속 작은 종이 한 장,
사람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위험한 환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바로 복권 점과의 부적, 운을 남에게 맡기는 마음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들어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영수증도 아닙니다. 바로 복권 한 장, 점과의 종이 한 장, 지나가다 받은 부적 조각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재미로 넣어둔 겁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운이 따라오면 좋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갑 속 작은 이 종이 한 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겠다. 1990년대 초반, 나는 유럽의 한 항구 도시에서 선박 건조 계약을 협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회색빛 파도는 부두 아래에서 거칠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일정 조율을 위해 현지 통역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그는 지갑에서 영수증을 찾다가 복권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다급히 주워 넣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권을 자주 사나?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끔요. 혹시 모르잖아요. 인생은 운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깊은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말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운을 만드는 사람은 길을 스스로 연다. 그는 처음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하나의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중동 현장에서 일하던 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력은 좋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흔들렸습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걱정했고 항상 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다 작은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주워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적어준 길흉점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보다 점의 말을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기술자가 아니다. 자네는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기대며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손에서 나오고 운은 행동에서 나온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지갑 속 부적과 점과의 종이를 모두 버렸고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단단해졌고 더 과감해졌고 결단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가 하던 일들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종이 하나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복권이나 점괘를 지갑에 넣어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결정이 늦다. 둘째, 책임을 피한다. 셋째, 작은 가능성에 기대며 현실을 놓친다. 왜냐하면 그 종이 한 장은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게. 네가 움직이지 않아도 운이 해결해 줄 거야. 여러분, 운은 결코 바람이 아닙니다. 운은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운이 없다고? 그럼 네가 만들어라. 그는 자신을 절대 운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기에서도 하면 된다는 단단한 기준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반면 복권을 지갑에 넣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선택보다 운을 믿고 노력보다 기적을 기다리고
책임보다 바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결코 원하는 때에 불어오지 않습니다. 돈도, 기회도, 흐름도 불확실한 사람에게는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운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믿고 있는가? 내 지갑 속 작은 종이가 나의 선택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말로 내 책임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지갑 속의 종이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밖을 향하면 길을 잃고 안쪽을 향하면 길이 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지갑에는 필요한 카드, 명확한 계획, 단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지갑에는 과거의 흔적, 불안의 조각, 책임 회피의 상징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당신이 만든 기준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맡겨둔 운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를 개의 금문 파괴물을 모두 지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을 관통하는 궁극의 원리, 돈의 흐름을 되살리는 마지막 비밀. 여러분, 다음은 지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마지막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갑 속에 숨겨진 11개의 금문 파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 기술도 아니고 생활 팁도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걸어 깨달은 궁극의 기준, 수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린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바로 지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사람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지가 작은 지갑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싶을 때 그의 말투도, 그의 표정도, 그의 명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지갑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갑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 속에서도, 항구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변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갑이 정리된 사람은 말도 명확하고, 행동도 똑바르고, 돈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반대로 지갑이 흐트러진 사람은 삶도 흔들리고, 선택도 흔들리고, 결국 돈의 흐름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본 현실입니다. 1990년대 초 나는 중동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억짜리 계약을 날릴 수도 있는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나는 잠시 혼자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4장, 현금 몇 장, 필요한 명함 한 묶음, 그리고 아무 군더더기도 없는 내부. 그 단정함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지갑처럼 결정을 내리자. 복잡함을 버리고 본질만 붙들자. 그리고 그날 협상은 기적처럼 잘 풀렸습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조건에 집착하지 않고 큰 흐름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은 우리 회사를 세계 건설 시장에 올려놓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기준이 만든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운은 기준을 따라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운도 떠나고, 기준이 서 있으면 운도 돌아옵니다. 지갑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행동입니다.
지갑 속에 필요 없는 영수증을 넣어두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지갑 속에 쓰지 않는 명함을 넣어두는 것은 끝난 관계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갑이 낡아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잡다한 메모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연체 고지서는 불안을 키우며, 포인트 카드 더미는 우선순위를 흐리게 하고, 복권이나 점괘는 책임을 외부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지갑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인생의 흐름이 끊어진다. 사람들은 자주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갑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달라진다. 왜냐하면 지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판단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면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인생은 결코 큰 결심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만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의 지갑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불안입니까? 책임 회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기준입니까?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지갑 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선언이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하는 순간 돈의 흐름은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의 길도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지갑은 어떤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앞으로 나아가는 지갑입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머무르는 지갑입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갑 속 금문 파괴물 1가지를 모두 지나왔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결국 모든 파괴물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흐름을 막는 마음의 혼란, 그리고 그 혼란이 쌓여 인생의 기준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이 파트는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앞으로 어디로 이끌 것인지 결정하는 종착점이자 출발점입니다. 지갑 속의 물건은 단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난 삶에서 내려온 기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해온 방식, 그리고 당신이 선택해온 인생의 방향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 진실은 단 하나의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들고 다니는 것으로 태도를 만들며 자신이 선택한 작은 습관에서 인생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지갑 속 영수증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끝난 관계의 명함을 버리는 행위는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 만들기입니다. 낡은 지갑을 바꾸는 행동은 스스로에게 나는 더 나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잡다한 메모를 정리하는 것은 머리를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연체 고지서를 제거하는 것은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포인트 카드를 정리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복권이나 점괘를 버리는 것은 운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을 머릿속으로 열어보세요. 거기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한 과거, 해결을 미룬 문제, 끝난 관계, 불안의 상징, 혹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마음. 지갑 속 작은 물건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지금 이 순간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이 서 있으면 흐름은 따라온다. 이 말은 단순한 성공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힘은 작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지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준이 서 있으면 흐름은 따라온다. 이 말은 단순한 성공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힘은 작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지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갑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당신의 내일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당신의 기준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은 이제 어떤 선언을 할 것인가? 지갑 하나를 정리하는 것은 사소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선언이며 당신의 흐름을 되돌리는 시작점이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작은 정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은 바로 지금 당신의 지갑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기준을 세우십시오. 흐름을 되살리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